책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삶에까지 적용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혜미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그쵸. 뭐냐, 이게 두 번째 촬영입니다. 첫 번째 촬영 때 정말 많은 분량을, 그리고 호수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찍었는데 1편이 날아갔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흥이 안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날린 거 다시 한번 찍어야겠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죠.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일단 홀리컴뱃을 마치고 워낙 배우는 거에 관심 많아서 책도 읽고 또 토익도 3월 12일에 있는데 그것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지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식인 좋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장소가 여기가 교회죠? 예, 맞습니다. 네, 혜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교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창대교회는 3분의 2가 청년들입니다. 청년교회군요. 네. 여기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오면 되나요? 어림없는 소리. 예,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 다른 데로 파송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제자훈련을 모토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두루 제자 훈련원의 본부가 있는 곳이 저희 교회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때부터 와서 이제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네.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다. 예, 라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서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착해야 되시는 분들은 서울 북서쪽에는 여기 창대교회에 오시면 되고요. 저 서울 남동 쪽에는 구성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전공이 혹시 무엇인가요? 네. 저는 좀 특이한 게 여기 교회는 합동 측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는 통합직 신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주전공이고 네. 신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복수 전공하셨군요. 네. 네. 지금이라도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꿈을 꿔봤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면 그건 주님이 부르셔서지 절대 제 자의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부르셨다 그런 거 없어요. 저 주님이 안 불렀고 제가 좋아해서 갔습니다. 네. 예,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제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는 게 제일 잘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보다 겸손하게 교수하겠습니다. 교수의 꿈을 가지고 계신 예, 신학대 사회복지 학원. 교수의. 네. 왜 그러세요?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셨는데 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복지 시스템이나 민감한 주제들 네.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음. 것에서 구체적인 예시 하나를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선교적 교회와 공공신학? 이제 저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답변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학년 때 사경회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신학이나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페어처치라는 책을 쓰셨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겹쳐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주변 지역사회의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의 그런 예시로 들기에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들이 그런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 저기 이제 뭐 아프리카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를 배웠던 입장이고 사회복지랑 신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사회복지 교수가 돼서 이제 연구하고 싶은 주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이제 공공신학이라든가 선교적 교회.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좀 첨예하게 좀 갈리는 지점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약간 좀 정치 이념
자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제 하자면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 이후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교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가 꼽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로든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서 이제 전염병 시대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어떤 전염병이 로마에서 퍼졌을 때 시체가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데 전염병에 걸려 있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댔고 그래서 거리에 시체 썩은 데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체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 당시에 이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우리가 저 거리에 있는 시체들을 치우고 우리의 이런 행함을 통해서 저 사람들도 우리의 믿는 바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위로를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독교 기사로 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자선이 분리되지 않았고 애초에 사역이 전도도 됐지만 저는 구제도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와 사회복지가 그런 부분에서 관련이 있고 종교개혁과 사회복지도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북유럽이 선진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대학원에 가면 좀 연구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알렌은 좀 아니고 그 이분들이 스크랜튼 그렇죠. 스크랜턴이 네. 이제 광해원 거기서 이제 고종의 옆에서 정말 낮은 자들, 정말 빌빌거리는 그 꼬마 아이들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받아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치유 사역들을 많이 했었죠. 어찌 네.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과 같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전혀 처음 보는 의술들로 사람이 살리니까 거의 신의 형상과 같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콜레라가 돌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의 몸을 불사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우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을 하나 알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호 목사님. 네. 애양원을 설립하셔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그런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 목사님들 분명히 맞습니다. 계시다라는 거고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측에서 사회구원과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 그러면은 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공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의학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 사업을 또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본인이 선교사로 가시기도 하고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가 네, 맞습니다. 제주도로 그렇게 가시기도 했고요. 그런 각자들의 달란트들, 사명들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 네. 저도 있고 상식님도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있고 네, 그런 한국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 이렇게 인터뷰 이제 조금 마치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홀리컴뱃에 왜 참여했냐라는 질문이 아마 또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화를 통해서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배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 홀리컴뱃이 그런 자리이기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비록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성도 확실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끝맺지 않는 이유는 각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작지만 강하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받고 또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각자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저는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네. 앞으로의 이제 본인의 어떤 삶의 계획이나 네. 그런 방향들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작은 목표는 제가 6월에 이제 공익이 끝나는데 그 전에 토익을 점수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노무사 1차 시험을 일단은 좀 합격을 하는 게 일단은 작은 목표고 네. 크게는 노무사가 돼서 대학원 갈 자금도 좀 벌고 사회 경험도 쌓고 그러고 이제 국내의 사회복지 정책대학원에서 석사를 따고 해외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이제 북유럽 쪽으로 가서 북유럽과 종교개혁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럼 목사님이 되시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네,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또 이제 기독지성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제 큰 로드맵이고 향후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 이 젊은 우리 청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북유럽에 가신다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또 후원으로 많이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음번 인터뷰자를 한번 물색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만나요.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안녕.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